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연휴가 길어서인지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의 시장을 열리고 또다시 불타는 금요일이 되다 보니까 좀 루틴이 무너진 그러한 흐름을 이렇게 느껴지는 하루였네요. HLB와 이러한 나노코박스 관련된 HLB의 그룹주는 3일째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3일째, G3BNT는 오늘 하루 조정을 받고 HLB 제약 역시 3일째 다시 U21선 아래의 흐름, 가격 조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넥스트 사이언스 오늘 2.7%의 오늘 하루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기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오늘 우선 229만 주의 거래량, 전일보다 142%의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이요. 종가는 6만 300원이 됐고, HLB 생명과학은 5.24%, 19,900원, 2만원이 조금 하향이 됐습니다. 전저점 19,000 초반까지 밀렸다가 아랫꼬리가 길게 나와 있고요. 이제는 다음 주 9월 초 기대해보는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나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파란색이 더 훨씬 많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을 잠시 먼저 살펴보면 오늘 거래소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3,426억 원어치의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받은 형국.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양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77포인트 1037.03의 지수를 유지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786억 원의 순매도, 기관 투자가는 1121억 원의 순매도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고객 예탁금은 68조 9174억 원이고 신용장부는 25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간밤에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1%대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506포인트가 올랐고 34,764, 나스닥은 155포인트 1.04% 상승해서 15,000원대를 상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이 올라서 1176원이고요.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는 안정적인 모습의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의 불확실한 일정으로 인해서 3일째 가격 조정이 HLB에 보이고 있는데요. 생명과학이나 HLB나 모두 다 그러는 상황에서 나노젠이 코로나 백신 인도에서 품질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오늘 새벽 6시 40분에 핀포인트 뉴스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라는 기사. 베트남에서 개발 중인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인도에서 품질 테스트를 받는다. 23일 현지 시간 오후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에 있는 합동의료과학기술원 THSTI 본부에서 인도 의과대학 합동연구소와 나노젠은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THSTI는 나노코박스 백신의 면역 원성을 평가하게 되고 THSTI 즉 합동의료과학기술원은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시험에서 지원자의 말초 혈액 단핵세포 샘플을 제공받아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샘플을 받은 후 30일 동안 THSTI는 나노코박스의 면역 원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나노젠에 제공을 한다.
판성주 인도 주재 베트남 대사는 THSTI 연구소와의 협력은 나노코박스 연구와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며 THSTI의 평가 결과는 나노코박스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인도와의 협력은 나노코박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THSTI 연구소는 인도 과학기술부 생명공학부 산하기관 인도도 사실은 상당하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죠. 인도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에서 천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 그리고 자이코브디 등의 백신 평가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 내에서 백신 연구 개발과 평가, 임상 분야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인도, 방글라데시, 멕시코 등의 10개의 연구기관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베트남 자문이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다. 그래서 현재 임상 3회 이상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10일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잠시 오늘 거래 내용을 잠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올라온 굿모닝 베트남의 기사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는 공매도가 64,312주 많이 나오지가 않았죠. 즉 환망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평균가는 66,600원입니다. 오늘 종가는 63,300원이기 때문에 주당 350원 정도의 이익을 낸 상황이고요.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는 186,000주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5.24% 19,900원, 20,000원이 100원 정도 빠진 그러한 모습에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장중에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반된 거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HLB는 오늘 외국인들이 153,600주를 사들였고 기관투자가는 43,995주, 금융투자에서 29,621주를 팔았고요. 사모펀드에서도 여전히 14,375주를 팔아서 총 기관투자가는 44,000주 정도를 팔았고 외국인은 153,600주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한편 HLB 생명과학은 장중에 외국인은 526,737주를 상당히 많이 팔았고 기관투자가는 금융투자 위주로 25,342주를 팔았습니다. 한편 법인채에서 HLB 생명과학이 32,200주 정도를 그나마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관여하고 있는 G3BNT도 한번 볼까요? G3BNT는 오늘 공매도가 5만 주 정도를 보여주었고 G3BNT는 외국인이 현재 4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63,000주 외국인이 매도했고 기관투자가는 21,000주를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 8,000주, 투신 12,000주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또 외국인이 88,541주를 사들였고요. 그렇다면 오늘 2.7%의 금요일 가격 조정은 개인들의 차익 물량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공매 물량이 현재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조금 전에 올라온 베트남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베트남의 기사인데요. 오늘 9월 24일 14시 16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올라온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나노코박스 백신 언제 그리고 왜라는 제목입니다.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는 임상 3단계 중에 있고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 백신이 허가를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라고 이혜훈 기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국가생명윤리연구위원회 윤리위원회의 3단기 중기보고 승인을 받은 나노코박스 백신 관련 기록 자료는 자문회의 상임 자문회의로 이관이 됐다. 자문회는 의약품 및 약제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후 보건부에 긴급 허가 건의를 제출했고요. 나노코박스 시험 과정 과학부 부국장 기술 및 훈련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국립 프로그램 사무국장인 응우엔 꿍우 꾸앙 박사는 나노코박스는 임상 3상을 완료했다. 이 단계에서 1만 3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했고 북부에서는 사관학교와 흥옌에서 시험되었고 반면에 남부는 호찌민시와 롱안의 파스테르 연구소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고 그룹 1은 25 마이크로그램의 용량을 주입했고 그룹 2는 알루미늄 배설물을 위약에 주입을 했다. 1, 2차 임상 나노코박스 백신 25 마이크로그램의 용량은 안전성, 우수한 면역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3차 임상에서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검출된 변종 백신의 안전성, 면역성, 효능 등을 평가하는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사스 변종에 대한 백신의 효과도 연구 그리고 평가될 예정이다. 3단계에서 나노젠과 백신 연구와 생산을 조율하는 기관인 육사의학전문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팀은 나노코박스를 주입한 사람의 보호 항체와 코비드19 질병에서 회복한 환자를 비교한 결과 42일 만에 항체 수치가 나노코박스 백신을 처음 접종한 사람이 코비드19에서 회복한 사람보다 몇 배 더 많았다 그럽니다. 3단계에 걸쳐 나노코박스는 안전하고 면역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된다. 1단계에서는 과민 반응을 보인 사람이 없었고 한편 2, 3단계에서는 2급 과민증 환자가 1명만 기록이 됐다. 나머지는 미열, 붓기, 주사 부위 통증 등 정상적인 반응이었다. 일반적으로 나노코박스의 정상 반응률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백신보다 낮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승인을 위해 연구팀은 윤리위원회에 심사 그리고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백신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보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코비드19 백신을 임상 시험 중인 가운데 3상 중간 평가가 면역 유전성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성, 보호효과가 있으면 조건부 마케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이를 승인한다. 나노코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윤리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나노코박스는 3상 중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백신 기록과 연구자료를 자문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검토를 받게 된다. 자문위는 나노코박스 관련 시험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받은 후 회의를 열어 인허가를 검토할 예정이고 베트남 의학국장은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20영업일 이내에 백신 유통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나노코박스의 백신 유통 등록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베트남 의학국은 서면 통보를 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이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베트남 의학국은 등록 대행업체에 서면 답변을 제공할 것이다. 제한 시간은 추가 임상, 그리고 임상 문서, 안전성 연구 문서가 필요한 경우 36개월, 추가 문서의 경우 12개월이다. 이 제한 시간 이후 신청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된 서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효능과 관련된 최신 정보가 제출된 등록 서류와 비교시 평가기관이 경과한 경우 등록기관은 베트남 의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베트남 의약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등록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위에 명시된 제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베트남 의약국장은 서류 완료 그리고 추가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신청을 위해 유통 등록증을 발급하기로 결정을 한다. 베트남 의약청은 또 심사 미통과 불합격, 사유서명 등을 자문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서면 통보를 할 예정이다. 적격 백신의 등록증 발급 기간은 20일. 그러나 나노코박스 백신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허가 기간은 심지어 일주일 이상 짧아질 수가 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자문위회가 베트남 의학청에 제출하는 문서, 보고서 및 제안을 승인한 후 나노코박스 백신은 긴급 허가를 위해 검토와 평가를 한다. 레반주엔 자문위원회 의장에 따르면 베트남의 나노코박스 백신 허가 절차는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는 베트남의 이야기이고 베트남의 허가 여부는 우리의 권리이다. 특히 보건부는 그렇다. 그러나 허가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성을 위해 그들과 상담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노코박스의 효능은 어떠한가 이렇게 세 번째에 대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윤리위원회는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3일 동안 기록 및 보고서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나노코박스와 임상 3회 이상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백신의 문서, 연구 자료는 보건부가 조건부 긴급 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자문회의로 이관되어 검토가 된다. 8월 29일 자문위회가 열렸으나 일부 서류가 없어 승인에 동의하지 않았다. 자문위원회는 나노젠과 연구팀의 품질, 양리 및 임상기록, 보안, 면역성, 보호효능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노젠 회사는 9월 1일 서류 보완을 완료했다고 통보하고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와 평가를 받았다. 직후 진행된 나노코박스 백신 임상 3상 결과 평가회의에서도 윤리위는 보고된 나노젠 보충 자료를 계속 승인을 했다. 결론에 따르면 나노코박스는 현재까지 3상 임상시험 중기 결과 자료 1차 투여 7일경과 14,430명, 2차 투여 7일경과 5,785명을 토대로 단기 안전성 요건을 충족한다. 나노젠의 백신 또한 첫 번째 주사 후 42일째 924개 검체에 대한 안티에스 LGG, 항체 수치 등 델타 변종 41개, 알파 변종 39개 등의 시험 결과에 근거해 면역력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호 효능, 품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노코박스 백신은 연구의 코비드19 사례 수를 기반으로 직접 평가할 데이터가 없었다. 따라서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호 효능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진은 연구 백신의 면역성 자료를 토대로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능을 추정해 자문위원회에 서류를 보낼 수 있는 과학성도 확보해야 한다. 윤리위는 또 나노젠과 연구팀의 회의 결론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2022년 3월까지 연구를 완료하기 위해 승인된 규약에 따라 나노코 백신의 품질 보증과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부서는 또한 즉시 연구 결과를 전문 협의체와 규제기관에 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베트남 기사가 되는데 어떤 때는 나노젠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또 다른 나노젠이라고도 하고 같은 것이군요. 어쨌든 이 기사의
올리시는 요 분 있죠. 이혜훈 기자님은 논술을 잘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뒤 이 장황하게를 하는데 압축을 해서 또박또박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기사를 여러 번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베트남이어서 그런지 논리 정연한 깔끔한 기사를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제 의견인데, 현재 오늘 14시 16분에 올라온 이 베트남의 나노코박스 백신 언제 그리고 왜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동안에 알려진 내용들, 절차,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거에 불과하고, 이 기자분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 다음 주 정도도 어느 정도 HLB의 주가의 움직임은 아직은 텀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다른 곳에서 예시가 되고 있는 다음 달 10일 3회상의 최종 결과의 확인 이후에 긴급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1선을 금요일이지만 데드 크로스한 모습이고 거래량 또한 이렇게 더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반면에 HLB에 있어서 공매도는 상당히 적었고 장중 매수 부분도 좀 50만 주가 매수 부분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15만 3천 주 정도의 외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HLB는 장중에 6만 4,300주의 공매도를 보였고 HLB의 생명과학은 조금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차트 상으로는 이렇게 가격 조정이 일단은 여기 HLB 생명과학은 19,000원 이하의 2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긴급 승인이 조금 늦어질 상황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분봉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일단은 HLB를 보게 되면 일단 6만원 정도를 오늘 금요일날 잘 지켜줬고요. 그러나 이러한 이평선들의 이렇게 움직임을 보게 되면 우하향으로 열려져 있어서 이렇게 모아지는 기관 조정에 모아지는 모습은 다음 주 정도가 되어야 저가 매수의 기회를 아직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한번 보시게 되면 여전히 HLB와 똑같은 모습의 형태를 보여지고 있죠. 이와 같이의 요 공배 이것이 모아져야 될 텐데 이거 똑같은 모습을 현재 HLB 생명과학도 하고 있죠. 앞전에 2만원 정도의 가격을 일단 하회를 한 모습입니다. HLB 제약 역시 전저점 여기 23,500원까지 향하는 아직 이격의 모습들이 우하향으로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격 조정은 더욱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G3BNT는 여전히 16,000원대 정도 아직은 고점 19,000원을 터치하고 아직 17,000원 정도에서 하방 경직이 될지 다음 주 지켜봐야 될 그러한 상황이다. 역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것도 우하향으로 열려져 있다. 17,000원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다음 주 시장을 열려봐야 되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역시 이것도 36,000원의 고점을 찍었고요. 여기 돌파하기 어려웠던 34,000원에서 지지를 잘 받을지 일단 오늘은 요 가격을 잘 지지를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어서 차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있어서 오늘은 넥스트 사이언스 2.7%의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다음 주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을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정도, 5거래일 정도가 되어야 주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틀 정도가 나온 상황으로 해서 현재는 이 종목들 5개, HLB 그룹 3개, G3BNT와 넥스트 사이언스 한 꾸러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가격 조정이 이어져서 물론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HLB의 그러한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잠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오전 중에 거래량의 차익 물량을 이렇게 하면서 58,000원, 58,100원까지를 해서 이렇게 저가 매수세에 이렇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아직은 6만원 정도를 깨지질 않았는데 다음 주에 다시 이 전저점을 깨게 되게 되면 여전히 우하향으로 관성의 법칙으로 여전히 하락으로 가격 조정은 나오게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9,000원 정도에서 6만원 요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함부로 예단하지를 못할 상황이에요. 6만원에서 지켜가면서 일단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전일비보다도 많은 거래량으로서는 당연히 이 밴드를 이탈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전저점을 지켜가면서 이 박스 안에서 머무르게 될지는 온전히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HLB 생명과학도 여기 2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요 정도입니다. 요 박스권 안에서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일단 오늘 HLB 생명과학은 395만 주가 됐잖아요. 대략 200만 주 안쪽이라든지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긴급 승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관망의 모습이 나올 적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까지의 한가위 연휴가 지속이 되고 어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피로감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에 대해서 이제 일상으로 일정한 루틴으로 돌아오는 오늘 불금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말은 가정에서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정상적인 루틴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 어제와 오늘의 가격 조정은 좀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틀을 보고서 투자에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틀 정도는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쉼자리다. 그리고 긴급 승인에 대한 아직은 텀은 좀 있기 때문에 단기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나.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 익절한 부분에서 10%, 20% 절대 넘지 않도록 소량 어느 정도 익절해 놓는 것도 하나의 매매하는 방법, 원칙에 따라서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